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명의 사주 41세 일주가 개미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자 신청 사주 해설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좋은 기회에 많은 참여로 자신의 사주의 운세와 특징, 개성, 건강, 재물, 남자운 관계, 언제 좋아지고 언제 어려운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는 개미가 되겠습니다. 개는 뭐냐? 개수는 음기 중에서 가장 음기가 왕성한 것이 바로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빈문에 속합니다. 아주 감노수예요. 그 비가 내리는 감노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수. 그래서 요 밑에는 양띠가 되겠습니다. 개미, 양띠. 쉽게 말하면은 비에 젖은 양이에요. 그 무더운 여름에 양이 비를 맞으니까 시원하겠죠. 그렇죠? 시원하니까 생기가 돌겠죠. 그렇죠? 생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아주. 그리고 6월은 양기가 왕성한 때고 음기가 음양의 조화가 되기 때문에 일주가 굉장히 좋은 일주입니다. 특히 미에는 본기는 톰이다마는 나무의 성질이 많아요. 수생목하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됩니다. 재물운이 좋아요. 팔자에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망했다가도 들어와요. 일본의 손정의 세계 세 번째 부자가 일본 야후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파출부까지 자청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재기불능이라고 모든 사람은 봤지만은 그를 따르는 400명의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임직원들이 있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중국의 컴퓨터 회사에 투자를 해서 수조 원을 벌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실패를 했다가도 또 잃었습니다. 우리가 팔자를 보면은 어느 사람이나 인생 행로 자체가 파란이 많아요. 왜 그러냐? 요 개수라고 하는 개수가 무토를 만나면 무게 합화가 됩니다. 그리고 화가 되면은 오행의 육친이 세력이 바뀌어버려요. 또 정화를 만나면 정계충이 돼버립니다. 그래도 또 오행의 세력이 또 바뀌어요. 파란이 생기는 거예요. 미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축술미 삼형사를 만나면 관제, 구설, 사고, 건강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날에 태어난 사람은 축이나 술과 미가 겹쳐서 들어올 때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과속을 한다든지 운전할 때 사고로 연결되는 거예요. 남하고 시비하고 간섭하고 다투고. 그래서 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의 창고, 나무의 창고 아닙니까? 해가 들어오면 나무가 돼버려요. 그럼 나무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금수가 많은 사람한테는 어떻겠습니까?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변화가 무쌍한 게 운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고통과 불안과 비관할 것도 아니고 잘 나가고 좋다고 해서 항상 자만하고 방심할 일도 아니고 잘 나갈 때일수록 내려갈 때를 생각해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양띠의 특징은 을목이 있습니다. 정을기. 돈 아닙니까? 정화가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잖아요. 식신생재예요. 그 다음에 미토가 있으니까 관이 있잖아요. 여자인 경우에는 뭐냐? 남편이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인 경우에 미는 뭐냐? 남편 자리가 제대로 앉았다 이렇게 보면 돼. 일주 자체가. 그래서 요 개미 일주에 사주 감명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개해 신유 개미 금이 갑인입니다. 사주를 우선 볼 때 음양 상태를 보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이게 음이 많습니다. 이게 개수도 음이죠. 신금도 음이죠. 이것도 음이죠. 요 시의 갑은 양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부 음양이에요. 그러나 해미는 목이 돼가지고 요거는 양기가 됩니다. 그 천간은 음이 많지만 지지는 양기가 많아요. 또 외유내강이라고 보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내형적으로는 의지력도 있고 끈기도 있고 추진력도 있는 그런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태어난 달을 보면은 금이 유의 금생수입니다. 신금이 또 있어요. 그 인수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수격, 금생수. 그리고 학자, 교육가, 선비사주예요. 정치가나 교육가나 선비사주입니다. 근데 이 사주가 금수쌍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주 맑고 깨끗해요. 맑고 깨끗하니까 문제가 뭐냐? 지저분하고 더럽고 경우 없고 예절없고 경우 없는 거 보면 열이 뻗치는 거예요. 거기다 인수가 많고 하니까 자존심 강하고 자기 주장 강하죠. 성질이 까칠해지는 겁니다. 이 신유는 굉장히 까칠한 성격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간섭을 좋아하잖아요.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그런 유의 개수의 남자는 뭐가 됩니까? 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토 자체가 사주에 요 미가 있지만은 굉장히 요 미가 자체가 외롭습니다. 여자 사주를 볼 때는 남자를 보라 그랬습니다. 남자가 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목극토 당하지요. 토생금하지요. 그리고 미가 해묘미해서 목으로 또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무관사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를 피곤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수가 이렇게 발달된 사람은 뭐냐? 독점욕과 소유욕과 의부증이 많아요. 남자 같으면 의처증. 인수가 많은 사람들이 의처증, 의부증이 많습니다. 그 큰 병이에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수양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인수가 돼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수가 많고 다행히 요 간목이라고 하는 식상관이 있습니다. 요게 돈이에요. 돈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년에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재물운이 좋을 때는 요 간목은 뭡니까? 토를 극하잖아요. 목극토. 그 토를 극하는 건 남자를 극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 말년에 돈은 벌고 비즈니스는 성공하지만은 남자 관계는 외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추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주 자체는 금수가 병이기 때문에 이 사주에게 좋은 거는 뭐냐? 목화가 용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목화가. 그리고 토도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토도. 그리고 임술대운에 들어와서는 어떠냐? 임자가 들어와서 물이 많은 데다 또 넘치죠. 술이 들어와서 인호술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가 됩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이죠. 또 해가 들어오죠. 해미 목이 됩니다. 이때도 좋다고 봐야 됩니다. 요 해수가. 왜냐 금수가 많기 때문에. 을축대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을축대운에 들어오면 충미충이죠.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서로 밀어내니까. 그러나 새로 밀어내면서도 새로운 또 남자를 만나게 되는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관이 충이 되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을신충이거든요. 유축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을신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학술 교육 분야가 충을 만난 거예요. 충을 만났으니까 공부하고 학술적인 분야는 일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축금이 됐는데 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태화가 되면 기가 죽어요. 그 교양지수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드디어 41살인데 지금 41살 병인대운에 들어왔습니다. 41세니까 5대운이니까 지금 현재 을축대운인데 45살이 되면은 뭐가 되옵니까? 병인대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병인대운에 들어오면은 병신합수가 돼버려요. 이 병화가 들어서 좋은데 이 신이 있는 바람에 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병화구실을 못해요. 어려운 거예요. 인이 들어와서 좋아집니다. 그러나 대운 자체는 지지가 좋기 때문에 위에 안 좋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의 목이 되고 목이 좋아지니까 금수에 음양의 조가 되니까 운수 대발입니다. 이거 식신이거든요. 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이 들어오면 정계충이 돼요. 근데 쟁충이 되기 때문에 개수가 들게 충이 되진 않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정화. 묘는 인묘의 목에다가 해명이 목에다가 묘유충이고 천간의 간극지충입니다. 화극금 묘유충. 월주가 간극지충인데 대운이 이렇게 좋게 들어올 때는 좋게 환경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대운이 나쁠 때 월주가 간극지충을 당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진대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무기합화가 됩니다. 그 화가 되면 이게 금이 뭘로 되냐? 돈으로 바뀝니다. 재로 바뀌어요. 재물운이 아주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 무게가 두 개가 있든 합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는 뭡니까? 무는 무는 물이 많은 데다 양이 들어오니까 좋다고 봐야 됩니다. 진이 들어오면 진유금이 돼버려요. 인묘지 방합도 되고 좋은 가운데 어려운 시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병인대운에 들어왔을 때를 가상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을축대운이기 때문에 을축대운이 되기 때문에 을축대운으로 변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38살서부터 44살까지는 을축대운입니다. 을축에서는 뭐냐? 을신충이 되고 유축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생목, 식신이 충을 만나기 때문에 재물운이 썩 좋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축이 금이 되기 때문에 금수가 많은 데다 축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축금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봐야 됩니다. 조후로도 그렇고요. 근데 다행히 금년에 새해가 개묘년이거든요. 개묘년이 들어오게 되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순환이 잘 돼요. 그리고 묘가 들어서 해묘이 목이 되고 따뜻해집니다. 금년 신수는 좋다고 봐야 됩니다. 내년 갑진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목은 수생목 신됩니다. 진이 되고 인묘진이 되고 인묘진이 되고 진유금이 되지만은 음양이 조화되기 때문에 대운은 어렵지만은 새우는 내년에 갑진년 좋다고 봐야 됩니다. 봄, 여름에 좋고, 왜냐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년에 신수는 봄, 여름 좋고 가을, 겨울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힘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운 관계를 같이 종합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감명할 때 전체를 볼 때 음양을 보고 둘 때 육친을 보고 그 다음에 병양을 보고 그 다음에 용신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해 신유 개미 갑인 여명의 41살 사주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